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그점 경영에서 재무회계 강의하고 있는 정윤돈 회계사입니다. 저희 세무사 설명회 이제 2018년 1월 첫 기본 종합반인데요. 여러분들이 세무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저희 세법 강의하시는 이 원재훈 선생님이 이 세무사란 직업에 대해서 조금 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재훈 선생님 모셔가지고 저희 세무사 어떤 직업이고 또 어떻게 유망한지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설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이제 세무사라는 직업 이제 저는 이제 회계사 하면서 있는데 세무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들은 세무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감사하는 거고 보통은 저는 그 회계사 중에 이제 세법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 이제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진로가 많아요. 뭐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세무사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나이대별로 좀 생각을 요즘 다르게 하는데 보통 20대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한 다음에 공무원을 많이 하세요. 공무원을 세무 공무원 시험을 많이 봐요. 이 중에서도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공무원분들도 또 세무사 공부를 많이 해요. 나오겠다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잘 안 나왔는데 요즘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20대는 공무원 많이 하고 공무원에서 보통 또 7급도 있고 9급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7급 시험이 훨씬 더 괜찮아요. 그래서 9급에서 7급 하는데 보통 15년 이상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시는 분도 있고 30대, 20대 중에서 이제 기업체 가시는 분들도 있죠. 기업체.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기업에서 세무사분들을 많이 뽑아요. 세무팀이 따로 있으니까. 은행 같은 데는 거의 세무사분들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아니면 대기업들도 많이 뽑고. 대기업들 보면 세무사분들은 많이 뽑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회계사는 거의 안 뽑아요. 잘 나가요. 근데 세무사분들은 진득하게 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20대가 개업을 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요. 20대가 개업하면 잘 안 돼요. 왜냐면 나이가 어려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줘요. 일을.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30대부터는 이제 뭐 세무 이제 여기 20대도 세무법인에 가는 경우도 있죠. 세무법인도 세무사분들을 이제 많이 뽑죠. 세무법인은 이렇게 많이 뽑진 않아요. 세무법인은 경력 있는 세무사분들을 솔직히 많이 뽑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큰데 세무법인들은 같이 뽑고요. 요즘에는 그런 말을 써요. 세무 그룹 뭐 이런 말을 써요. 이건 법인이 아니고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몇 명 모여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무법인에서는 뽑긴 뽑는데 큰 데만 뽑아요. 큰 데. 근데 큰 데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뭐 예를 들면 이현 세무법인 이렇게 이름 얘기해도 되나? 어쨌든 뭐 광교, 가덕 뭐 이런 데들 있어요. 그런데 연봉도 좋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데 옛날에는 회계법인에서 또 세무사분들을 많이 뽑았어요. 저도 이제 안진회계법인 다녔는데 거기서도 이제 많이 뽑았었는데 요즘은 경력 있는 분들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세무사 된 다음에 공무원 됐다가 다시 회계법인 오는 분도 되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진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세무사분들이 한 100명 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대 분들은 취업을 하기엔 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30대 넘었는데 무슨 취업을 해요. 그래서 개업을 하는 게 좋아요. 개업. 그죠? 이제 개업을 하면 보통 뭐 걱정이 많아요. 먹고 살 수 있나? 자기 나름이죠, 나름. 저는 개업을 했는데 이게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솔직히 이해를 못 해요. 왜 되게 쉬운데? 저 영업을 많이 하니까 쉬운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별게 아니라 낙가마 알죠? 낙가마 몰라요? 보따리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집어오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분이 안 좋네. 어쨌든 개업을 하시면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서울에서 개업한 30대 애들 내 이제 후배들 되게 많거든요. 못하는 애가 바보예요. 내가 봤을 때 양도 부동산 경기가 하도 좋아가지고 양도세 이런 거 있죠. 많이 찍는 애들은 한 달에 1,000개씩도 찍는 애들 있어요. 1,000개씩 찍는 애들 많아요. 물론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들 찾아가서 막 달라고 하고 막 열심히 뽀칭기면
챙겨줘요. 그래서 개업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로 이제 세무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세무 관련된 일, 세금, 텍스 관련된 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이 세무 하면은 또 종류가 되게 많아요. 개업하면 기장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기장. 막 돌아다니면 기장 대리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 장부 작성하는 거예요. 기장. 기장도 단가가 천차만별이에요. 보면은 막 얼마짜리도 있더라. 저희 동대문 두타 있죠. 두타. 거기 가면은 한 업체당 3만 원 받을 거예요 아마. 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영수증 막 챙겨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요. 전문용어로 그린다고 하는데 그냥 소득세 그려서 해요. 그려서. 다 탈세죠. 탈세. 어쨌든 돈이 근데 3만 원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한 500개씩 받아서 해요. 500개씩.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 한 10만 원 받아요. 10만 원 월에. 그러면 곱하기 만약 100개 있으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개 있으면 그렇잖아요. 월에 1000만 원. 근데 직원 인건비 주고 나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조정료 받고 하면은 한 1억 정도 버나? 막 그럴 거예요. 저도 기장을 좀 하긴 하는데 저는 이런 건 없어요. 10만 원짜리도 잘 안 해요. 저는 또 자랑 같아서 그런데 비싼 것만 해요. 막 50만 원 이런 것만 해요. 병원들 큰데 병원들 하면 이래요. 아니면 법인들 하거나. 어쨌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90%될 거예요. 90%.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이제 양도, 상속, 징여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양도, 상속, 징여. 요거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은행, 프라이빗 뱅킹 뭐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게 훨씬 더 괜찮아요. 근데 요거 하려면 좀 이거 하려면 법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사고도 많고. 그래서 상속세 같은 거 증여세는 쉬운데 상속세 신고하고 나서 잘못되면 멱살 잡히고 막 이렇게 돼요. 죽는 수가 있어요. 잘해야 돼요. 근데 한 번 하면은 상속 같은 경우는 0.1%에서 상속 재산가액의 보통 1% 사이 받아요. 저 지금 하는 사람 1000억짜리 하나 시작했는데 0.1%만 해도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돈 좀 잘 벌어요. 진짜 엑설런트하게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들어봤어요? 불복이라고? 요새 불복하시는 분들이 돈 제일 잘 벌어요. 열받는다, 나 이거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불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주 잘 벌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잘못 낸 세금 돌려받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경정이라고 해요. 경정. 요거 하시는 분들은 돈 엄청 많이 벌어요. 엄청. 1년 내내 놀아도 1년에 한두 건만 하면 돼요. 이것도 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그래서 영업해서 돈 잘 벌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력은 없어도 기장만 해서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매력. 이 두 개 다 있으면 돈 잘 벌어요. 분위기 안 좋네요. 어쨌든 보통 개업하면 이렇게 돼요. 개업하면. 그래서 각자 사는 건데 그래서 세무한다는 건 대부분 이런 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장하신 분들은 요즘에 그 뭐라 그러죠? 워라발이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맞나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나요? 이게 기장만 하는 사람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불복만 하는 사람은 사실 더 좋아요. 1년에 몇 건 안 하니까. 상속 증여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요. 1년에 한 5건만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다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죠. 인생이. 근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회계사 일하는데 회계사 아마 아실 거예요. 회계사하고 세무사의 가장 큰 차이가 보면은 가장 큰 차이는 회계사는 자기가 일해요. 자기가. 세무사는 누가 일해요? 직원들이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기장하고 이러면 거의 다 직원이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 집중하는 사람 이쪽, 리니지도 이쪽이 더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다 이쪽이 더 잘해요. 대부분 보면 회계사분들은 그런 거지는 않아요. 자기가 평생 일해. 평생. 좀 불쌍하죠. 근데 세무사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경정 불복하시는 분은 자기가 평생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혼자 이게 뭐예요? 그게 힘들지. 어쨌든 이런 게 세법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뭐 이렇게 경영 진단 뭐 이런 거 하는 세무사분들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꾼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경영은 자기가 하는 거지 무슨 세무사가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세법만 하시면 돼요. 세법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이 시험부터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처음에는 다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무슨 선생님 안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열심히 개업해서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데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을까요? 나는 이거 세무사 하려는데 이거 하면 뭐 어때? 뭐든 물어보셔도 돼요. 없어요? 뭐 가운데 친구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요. 핀 마이크로. 참고로 저희 원재원 선생님은 그 소득이 굉장히 높으세요. 세금으로만 몇 억 내셔갖고 굉장히 돈 자랑 잘하시는 분인데 오늘 처음이라 얘기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세무사는 굉장히 좋은 직업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회계법인에서 텍스팀에도 있었고 감사팀에도 있어 봤는데 실제로 제가 딸이 있는데 딸이 만약에 회계 세무 관련 일을 한다면 저는 그냥 세무사 시키고 싶어요. 회계사는 너무 일이 힘들거든요. 일단 돌아와서 그러면 세무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세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일단 회계사 같은 경우엔 학점도 이수를 하셔야 되고 영어 시험도 넘으셔야 되는데 저희 세무사는 영어 시험만 넘으시면 돼요. 보통 많이 보시는 게 토익인데 토익 700점 이상 아니면 요즘에는 GTLF도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GTLF는 시험이 한 달에 꽤 여러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험들을 많이 보시는데 저희가 세무사 1차 시험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만 이 자격을 취득하시면 돼요. 보통 영어를 먼저 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 세무사 시험 저희 영어는요 올해 만약에 내년 시험 보실 분들은 올해 12월 정도까지만 취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같이 공부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시면요 세무사 시험 구성이 있는데 1차는 매년 4월에 보고 2차는 8월에 봅니다. 8월에 봐요. 간격이 좀 짧죠. 보시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저희 객관식인데 4과목 봐요. 회계학, 세법, 재정학,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에서 태계해서 보는데 실제로 회계학 안에 제가 가리키는 재무회계, 원가 관리회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5과목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때는. 선택법 같은 경우엔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응시자의 80% 이상이 행정소송법을 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공부할 게 양이 적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 나와요. 계속 몇 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상법과 행정소송법을 저희 학원에서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선생님 저희 이 4과목을 이 원가관리까지 5과목을 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나요? 2차 때도 이 5과목을 그대로 보나요? 그렇진 않고요. 2차 때는 저희가 세무사 시험이다 보니까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를 회계학 1부에서 100점 만점으로 보고요. 여기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는 다 세법이에요. 그래서 회계학 2부는 세법의 계산 문제, 흔히들 말하는 세무회계 계산 문제고요.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는 이 약술 문제, 말로 썰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무사 취득하시려면 세법을 가장 잘 하셔야 됩니다. 2차에서 400점 만점 중에 300점이 세법이에요. 그럼 합격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물어보신다면 1차는 과목별로 꽈락이 없으셔야 돼요. 꽈락 40점, 40점 이상은 득점을 하셔야 되고요.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나오면 꽈락 나서 다른 거 100점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요 4과목의 합계 평균으로 60점 내오시면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로 합격이고요. 2차 시험은 상대평가인데 보통 합격 점수가 50점 초반대를 이루고 있어요.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럼 세무사 시험 대비 커리큘럼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고 세무사 공부하려면 보통 학원들이 어떤 단계로 커리큘럼을 좀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려보면요. 첫 번째로 프리스쿨입니다. 프리스쿨은 뭐 아시겠지만 회계원리, 뭐 세법 입문 요 정도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대학교 때 회계원리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하는데요. 대학교 때 배웠던 회계원리랑 이 세무사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회계원리랑은 굉장히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회계원리를 한번 들으셨더라도 만약에 공부를 하시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은 회계원리부터 다시 듣는 게 좋아요. 그쵸? 프리스쿨 하고요. 기본종합반에서 저희가 1차 과목들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 그 다음에 선택법, 재정업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보통 다른 학원도 그렇고 저희 학원도 그렇고 3개월 정도 강의를 하죠.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심화종합반, 이 기본 종합반을 듣고 내가 수업 내용을 100%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은 심화종합반 가서 미리, 아직 1차 시험도 합격하지 않았지만 미리 2차 연습서, 2차 문제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이 심화종합반이고요. 이 기본종합반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심화종합반 듣고 기본종합반에서 타락하기 조금 힘들었던 친구들은 심화종합반은 굳이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복습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희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객관식 종합반이 있는데 객관식 종합반은 1차 시험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객관식 문제들을 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면 객관식 종합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맞출 수 있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 이 객관식 종합반은 필수로 들으셔야 되고요. 스파르타 종합반은 저희 학원만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원이 이 1차 합격률이 그 끝까지 남아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등록한 학생 기준으로 50%가 넘거든요. 벌써 2년 연속 그랬고요. 아마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거가 가능했던 게 저희가 다른 학원은 없는데 이 스파르타 종합반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요. 1차 시험 100일 놔두고요. 시험 전날까지 저희 학원에 가둬놓고 계속 시험 봐요. 그런 과정을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스파르타 종합반을 운영하고요. 2차 때는 동차 종합반, 1차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2차 공부하셔야 되니까 동차 종합반이 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동차를 못 하시게 되면 유해 1기, 2기, 3기 이렇게 유해 수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원들이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 학원만 이 스파르타 종합반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기본 종합반 설명해 오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세무사 기본 종합반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를 공부하기 싫어 마음 먹으신 분들은 어느 학원을 가야 될까 고민이 좀 많으시고 다른 학원들도 좀 이렇게 알아보고 하실 텐데 여러분 실제 이 세무사 기본 종합반 하면요. 만약에 100명으로 시작했다. 50명으로 시작했다. 200명으로 시작했다 보면 일반적으로 학원들이 종강할 때 학원이 끝날 때 수업이 끝날 때 20% 정도만 생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짓말 이러겠지만 진짜로 그래요. 그 다음에 실제로 종강을 해도 정말 하나도 늘지 않은 학생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저희 학원 말고요. 다른 학원이요. 왜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실강의 장점이 없고 단점만 좀 빵빵 터집니다. 일단 저희 학원이 아시겠지만 지금 아주 최상위의 이 인기 있는 학원, 그러니까 1등, 2등 학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지금 제일 수강생이 빠르게 늘고 있는 학원인데 저희가 기본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학원보다는 좀 적은 편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결 여유 있게 학생들이랑 아이 컨택트하고 스킨십도 좋고 저희가 또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수업하고 나면 매번 시험 보거든요. 정말 매일 시험 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회계사나 세무사학원 같은 경우엔 강의실 엄청 큰데 한 200명 앉아 있다고요. 아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저 중간쯤 앉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칠판에 쓰고 있는 게. 그래서 화면만 보고 있고 실제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랑 뭐 말 한 번 걸어보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약 파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냥 혼자 와서 공부하시다가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수업을 듣고 있어도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 듣고 바로 집에 가고 수업 듣고 집에 가고 혼자 복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은 다 들었는데 막상 종강할 때 시험 한번 보면은 정말 내가 이걸 배웠었나 이럴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 종합반 보면은 종강 시 왜 실력이 늘지 않을까? 제가 저희 학원 객관식반이나 혹은 기본반 듣는 학생 중에 다른 학원에서 수업 듣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 하나도 안 느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니 뭐예요? 공부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수업만 한번 들었는데 저도 제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아요. 저희 학원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 시험 보고 여러분 저기 밖에 화장실 저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 있는 거 나갈 때 한번 보시면 등수를 실명으로 모든 그 과정별로 다 공시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일단 개강하면 시험 보고 매일 성적을 실명해 갖고 등수를 다 기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도 좀 심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실력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아,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학원은 이기잼 경영 아카데미인데 세무사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엔 회계사하고 세무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계사가 더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가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근데 저희는 세무사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커리큘럼을 정말로 맞게 구성하고 있어요. 보시면 저희 학원 장점을 보시면
세무사 시험만을 위한 교재. 일단 저희 수업 때 하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 재정학도 다 세무사 시험만을 위해서 교재를 따로 만들었고요. 세무사 시험만 저희가 중점을 둬서 커리큘럼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학원은 따라하지 못하는 커리큘럼도 좀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강사들이랑 수강생들이랑 스킨십이 좀 많아요. 이것도 저도 오늘 끝나고 유해생들이랑 술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스킨십도 좀 다른 학원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자, 보시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2016년에 저희 스파르타반 학생 합격률을 보면요. 1차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31%였는데 저희 학원이 54.6%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 광고 냈을 때 다른 학원들이 야 거짓말하지 마. 너네 마지막까지 수업 들었던 애들 평균 낸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빡쳐가지고 다시 냈어요. 마지막까지 시험 본, 저희가 매번 시험 보는데 저희 전과정 시험 본고에서 80% 이상 시험 본 친구들은 합격률이 70% 이상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말로 최초 등록자 기준으로 환불자랑 토익 못 넘으신 분들만 빼고 집계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신 분 기준으로 합격률이 54% 나왔죠. 이게 2016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올해 2017년도에도 저희가 합격률이 51%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격률이 다른 데보다 좀 높은 편이고요. 저희 커리큘럼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는 전 과목 매일 시험 봐요. 전날 수업한 거 그 다음 시간에 수업 끝나고 바로 시험 봅니다. 매일이요. 퀴즈 보고요. 전 과목 모의고사도 최소 4회 정도 보고요. 모든 시험은 실명으로 성적 공시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 과정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도 사실 좀 많아요. 저희가 뭐 매일 성적 순으로 실명으로 이름을 쭉 공시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언제 붙겠습니까? 그죠?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세무사 시험 보는데 몇 년 걸리실 것 같아요? 합격하시는데. 1년 반 걸리는 친구도 있지만 6년 걸리는 친구들도 많아요. 4년 걸리는 친구 많고요. 그래서 빨리 합격할수록 아무래도 전문직은 더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압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강사가 직접 답안지 체크합니다. 이 다른 학원도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 보는 학원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 저희 빼고는 그냥 수업하면 강사분은 나가시고요. 직원분들이 시험지 나눠주고 여러분 각자 시험 보고 해답지 나눠주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수업을 아마 12시 50분까지 하고 퀴즈 한 20분 보고 그 다음에 강사별로 답 불러드리고 강평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각자 채점한 다음에 다 갖고 오셔야 돼요. 저희 학원은 어떤 과정이 되든지 다 여기 줄 서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고 채점한 점수표 저희한테 주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할 수 있고 강사분들이랑 한 번이랑 더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재작년에 만들었던 표인데 실제로 저희 과정에 오시면 매일 시험 본 거 이름이랑 과목별로 점수 집계하고요. 등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가 제일 뿌듯한 게 뭘까요? 이 표에서 제가 제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안 보여 조금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결석이 없죠. 그렇죠? 상위권 분들은 결석이 없어요. 이 등수 올리는 재미가 또 있으셔서 그런지 이 매일 시험 보고 매일 공시하다 보니까 결석이 별로 없어요. 저희 학원은 다른 학원에 비해서 뭐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스터디 좀 하거든요. 스터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익 스터디가 아니에요. 저희가 공부하는 게 토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갓 회계, 재무회계, 이제 갓 세법 배우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제 스터디를 합니다.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안 돼요. 가끔씩 보고 있으면 정말 웃겨요. 나중에 2차생쯤 되시면 여러분들끼리 스터디하는 게 도움이 돼요. 하지만 기본 강의 듣는데 여러분들끼리 스터디하는 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서로 틀린 소리 하는데. 그래서요 저희가 재무회계랑 원가는 스터디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초중반까지는 스터디를 합니다. 따로 소수로 모아서 시험 보고 수업하고 따로 소수로 모아서 상담하고 그래요. 원가랑 재무회계는 스터디를 하고요. 세법은 1대1로 상담 일정이 있어요. 세법은 아시겠지만 원재훈 선생님이 좀 바쁘셔가지고 세법은 스터디는 안 하고 상담을 1대1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스터디는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출석 체크인데요. 혹시 저희 학원에서 독서실까지 같이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독서실 출석 체크를 해드려요. 저기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성적 순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과정별로 독서실 출석 순위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하루에 9번 체크하거든요. 9번, 주 5일이 9번 체크하거든요. 물론 원하는 분만요. 개강할 때 원하는 분들은 서약서 써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독서실 출석 체크도 저희가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아무래도 독서실 출석 체크 순위가 높은 분이 퀴즈 성적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는 실제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저에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퀴즈도 계속 보고 성적 관리도 하고 독서실 출석 체크도 하다 보니까 이 학 강사 그 수강생들 이탈률이 굉장히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키핑률이 높고요. 봄 기본 종합반 100%에서 시작하면 거의 한 8명, 9명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잠깐만 얘기하면요. 제가 성균관대 나왔는데 이 성균관대 공인회계사 이 준비반이 있어요. 고시반이라고 하죠. 고시반이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보통 전체 중에서 한 60% 정도 붙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공부할 때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 고시반에서 근데 메리트가 뭐가 있었냐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시반에 들어간 학생은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전과목 시험을 봐야 됐어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시험 보고 나서 성적이 실명으로 쭉 공시되는데 하위권 10%는 퇴실시켰어요. 자리를 주기 때문에 퇴실되면 되게 싫거든요. 자리를 줬기 때문에 퇴실되면 싫어서 맨날 시험을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출석 체크를 했어요. 거기도 하루에 3번 출석 체크를 해서 일주일에 4번 이상 결석 체크가 되면 자기 자리 지정된 자리에 없으면 퇴실시켰어요. 좀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고시반에서 합격률이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학원도 그걸 모티브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여러분들을 우리가 1차 시험만 붙는다고 세무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2차 시험까지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걱정하는 게 유명한 학원들,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학원을 선택할 때 이 학원이 2차까지 과정이 다 있나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2차 반응이 좋나도 좀 보셔야 되는데 저희 학원이 2차까지 믿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강의하셨던 이 원재훈 선생님이 2차 400점 만점 중에서 200점을 담당하고 있는 세법학 있잖아요. 원재훈 선생님이 강의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세법학 강사입니다. 아, 정말이에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2차까지 믿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데 심화반, 객관식반, 스파르타반 다 운영하고 있고 동차반도 운영하고 있고요. 혹시 동차 때 안 드시더라도 유해 1기, 2기, 3기 다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유해반 같은 경우에 세법학은 한 90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머지 과목들은 한 40명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봤고요. 저희 아까 봤지만 세법학 시험, 이 세무사 시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과목이? 그렇죠. 세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종합반을 선택할 때도 세법을 누가 가리키는지가 참 중요한데 저희가 세법 같은 경우엔 원재훈 선생님이랑 양소영 선생님이 이번에 진행을 하는데 원재훈 선생님은 2차 때는 세법학을 가르치시고요. 양소영 선생님은 2차 때 세무회계 가르치시는데 양소영 선생님은 저희가 다른 학원에 있었는데 이번에 모셔왔습니다. 이번에 모셔와서요. 양소영 선생님은 나무경영 아카데미에도 계셨고 미래경영 아카데미에도 계셨는데 저희가 세무회계만을 위해서 이번에 영입하셨고요. 저희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수용 선생님이 소득세 부가세 하시고요. 저희 원재훈 선생님이 법인세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엔 관리형 종합반을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고 지금 벌써 운영이 오래됐으니까 이제 4년차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원도 관리형 종합반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흐지부지 된 학원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 학원은 관리형 종합반으로 벌써 4년째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는 종합반 될 것 같고요. 이 교수님 소개가 있는데 저희 세법은 원재한 선생님이 올해 법인세 가르치시고요. 여러분들 아마 심화반이나 동차반 강의 들으시면 원재훈 선생님이 세법학 강의하실 겁니다. 원가관리에게는 강경태 선생님이 진행하시고요. 재무에게는 제가 강의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재정학은 서화성 교수님이 강의하시고요. 이분은 개인적으로 이 메가스터디에서 수동으로도 좀 유명하신 분이라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셔온 분이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법은 이정업 변호사님이 하시고요. 행정소득법은 정인영 교수님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세법은 소득세 부가세는 양소영 선생님이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하루 일과표를 보시면 이제 종합반에 오시게 되면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1시부터 1시 반까지 퀴즈 및 강평 진행해요. 그 다음에 2시부터 3시까지 수업이 있는 날은 수업을 하시고 스터디 있는 날은 스터디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시까지 자습을 하는데 저희가 이 사이에 총 9번 출석 체크 진행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종합반 학생들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1월 기본 종합반 같은 경우엔 프리스쿨이 1월 8일 날 개강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종합반은 1월 29일 날 개강합니다.
사실상 1월 8일 날 개강하는 거예요. 회계원리 세법 입문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스무스하게 재무회계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아까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희 학원 종합반에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종합반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예능 욕심이 매우 강하시기 때문에 수업이 절대 지루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학원보다 완강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저희 학원에 수업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종합반은 1월 29일 날 개강하는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프리스쿨부터 다음 주부터 꼭 오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저희 1차 연계 과정을 보시면 1월부터 5월까지 기본 종합반 하시고요. 6월부터 9월까지 심화 종합반 있고요. 10월부터 1월까지 객관식 종합반, 2월부터 1차 시험 전날까지 스파르타반 운영하고 있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 바로 동차반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아, 이건 제가 하기 좀 그런데 학원에서 실강 원패스가 있다고 좀 홍보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실강 원패스는 저희가 프리스쿨 기본반, 심화반, 객관식반, 스파르타, 그 다음에 2차 동차반까지 보통 학원을 한번 선택하시면 2차 시험 보실 때까지 여기까지는 다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결제하시면 450만 원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학원은 이번에 특별히 좀 싸게 여기 다 합쳐서 얼마더라? 그거 보시면 나올 거예요. 140만 원인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홍보해달라고 하는데 기본 종합반만 따로 끊으시면 그냥 70만 원이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종합반 이 세무사 설명에 종합반 설명은 이걸로 맞출 건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것도 지금 동영상으로 찍으니까 보실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좀 궁금하신 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제가 여기 계속 있을 테니까 이거 끝나시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상황에 맞게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벤트 추첨은 저희 직원분 나오셔서 이벤트 추첨해 주실 것 같아요.